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21살에 처음 무대에 섰고 첫 무대에서 관객 1000명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타고난 프리마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그녀가 선 무대는 모두 전성 매진이었고 그녀의 이름 석 자만으로 티켓이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서영.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38, 한창 전성기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남편 조연태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대에 서는 것보다 무대를 만드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자기가 재단을 세울 테니 내가 프로듀서가 되라고, 둘이 합치면 한국 뮤지컬계를 바꿀 수 있다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려주는 더 큰 그림. 무대 위에서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석에 앉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서영이 만든 작품은 5편 연속 흥행에 성공했고 현태문화재단은 국내 최고의 공연예술 후원 기관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부부는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문화계의 거물, 아내는 히트작 제조기. 세상은 이 부부를 공연예술계의 모범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무대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관객이 모르는 균열, 박수 소리에 묻히는 침묵. 서영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5번째 히트작 뮤지컬 황후의 노래 커튼콜이 끝나던 밤부터 시작됩니다. 제1장 무대 뒤의 시선. 그날 밤 황후의 노래 공연은 기립박수 3번을 받았습니다. 서영은 프로듀서석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막 앙상블 전환이 0.5초 늦었다는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조연출 최유진이 흥분한 얼굴로 다가와 역대급 관객 반응이라고 말했지만 서영은 내일 리허설에서 수정하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이것이 백서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감동하지 않는 여자. 무대 위에서 1000번을 울었지만 무대 밖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여자. 서영이 무대 뒤 복도를 걸을 때였습니다. 벽에는 과거 공연 포스터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23의 줄리엣, 27의 크리스틴, 32의 록시 하트. 전부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의 시선이 20대의 자기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때 저 조명 아래가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돌렸고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남편 현태가 와인잔을 들고 문학계 인사들과 환담 중이었습니다. 현태는 늘 그랬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방 전체를 장악하는 사람. 서영이 들어서자 현태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대단했다고, 역시 서영이라고. 서영은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의 시선이 라운지 구석을 스쳤습니다. 재단 산하 극단의 신인 배우 김나율이 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나율의 시선이 현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 현태는 그 시선을 의식한 듯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순간. 하지만 서영은 30년간 무대 위에서 사람의 눈빛을 읽어온 배우였습니다. 관객 2000명의 반응을 무대 위에서 감지하던 사람. 서영은 와인잔 너머로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갔습니다. 제2장 균열의 시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소파에 앉아 새 작품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프리마돈나, 오페라 디바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이었습니다. 현태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뭘로 가느냐고. 서영이 대본을 보여주자 현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캐스팅 때 김나유리를 한번 봐달라고. 서영의 대본을 넘기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0.5초.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김나율이라고 되물으며 재단 극단 2년차 아니냐고 담담하게 응수했습니다. 현태는 요즘 부쩍 늘었다며 성악계인 레슨도 받고 있다고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영은 오디션은 공정하게 할 것이고 실력이 되면 당연히 고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현태가 침실로 들어간 뒤 서영은 대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창 너머로 서영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악 개인 레슨이라.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재단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김나율의 프로필을 열어보았습니다. 경력, 수상 내역, 교육 이력. 화면을 스크롤하는 서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재단 감사 한도경과 마주쳤습니다. 도경은 서영보다 6살 위의 선배로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서영이 요즘 재단 분위기를 물었고 도경은 조심스럽게 이사장이 재단 기금 사용에 좀 유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육성 명목으로 지출이 늘었는데 세부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서영은 가볍게 웃으며 남편이 원래 큰 그림을 좋아한다고 넘겼지만 복도를 걸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발길은 자연스럽게 연습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보니 김나율이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뮤지컬 넘버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서영의 귀는 정확하게 한계를 감지했습니다. 고음에서의 미세한 흔들림, 감정 전달의 피상적인 깊이. 기술은 향상되었지만 본질적인 무대 장악력이 없었습니다. 나율이 서영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프리마돈나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연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노래에서 2절 후반 브릿지의 호흡이 끊기던데 성악 레슨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율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에스트로에게 배우고 있다고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셨고 재단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영은 남편이 너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하더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율은 서영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서영은 연습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료이자 뮤지컬 음악감독 오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기금 집행 내역 중 신인 육성 프로그램 항목을 지난 1년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민이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서영은 아직 모르겠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서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 서영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무대에서 수천 번 다져온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제3장 관찰자의 눈. 며칠 후 정민이 서류를 들고 서영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간 신인 육성 프로그램 명목으로 집행된 금액은 3억 2천만 원.
그중 김나율 단독 지원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성악 개인 레슨, 보컬 아카데미, 체형 교정, 피부과, 성형외과 컨설팅, 해외 마스터 클래스 참가비, 나머지 7명의 신인을 합쳐도 1억 1천. 나율 혼자 전체의 65%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감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서류를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혹시 현태 씨가 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서류 사본을 보관해 달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정민이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이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1막이라고. 1막에서 모든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때 서영이 미소를 지었는데 정민은 그 미소에서 처음으로 무대 위 배우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프로듀서 백서영이 아니라 배우 백서영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서영이 모르는 곳에서 현태와 나율은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호텔 레스토랑의 구석 테이블. 현태는 나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다음 달부터 강남의 보컬 아카데미에서 추가 레슨을 잡아주었다고, 비용은 재단에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나율이 성형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된 서류를 보며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머뭇거렸지만 현태는 나율의 손을 잡으며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서영이 만드는 프리마돈나에서 내가 주연을 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나율이 서영 선배님이 허락하시겠냐고 묻자 현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재단이 후원하는 작품이니 최종 결정은 결국 자기 쪽에서 나온다고. 현태에게 이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재단이라는 돈, 작품이라는 무대, 나율이라는 새로움.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 서영이 만드는 무대 위에 자기가 고른 여자를 올려놓겠다는 오만. 하지만 현태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30년간 무대 위에서 사람의 눈을 읽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관찰자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사장, 함정이라는 이름의 캐스팅, 프리마돈나 오디션 날이 왔습니다. 대극장 무대에서 후보들이 차례로 노래하고 연기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서영, 정민, 안무감독, 보컬 트레이너가 앉았고 관객석 뒤쪽에서 현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나율이 무대에 섰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 긴장했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1막 아리아 나의 무대를 불렀고 확실히 레슨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안정적이었고 심사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귀는 달랐습니다. 고음 패시지에서의 미세한 떨림, 감정선의 깊이 부족, 이천석을 장악하지 못하는 존재감. 기술은 채울 수 있지만 프리마돈나의 존재감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걸 서영은 알았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 현태가 다가왔습니다. 어떠냐고, 많이 늘었지 않냐고. 그리고 이번 작품에 나율이 서면 재단 후원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이 사회에서 신인 발굴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현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눈. 그 눈에서 서영은 아내를 보는 남편이 아니라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를 보았습니다. 서영은 알겠다고,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영은 핸들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보며 표정을 정돈했습니다. 정민에게 전화를 걸어 나율을 캐스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실력 부족한 거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고.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안다고, 그러니까 캐스팅하는 거라고. 무대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아무리 화려한 의상을 입혀도, 아무리 좋은 조명을 줘도 실력이 없으면 무대가 벗겨낸다고. 내가 벗길 필요가 없다고. 무대가 해줄 거라고. 정민이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은 위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30년간 서온 게 무대라고, 무대 위의 싸움에서는 져본 적이 없다고.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율을 직접 가르치면 나율이 현태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현태가 나율에게 무엇을 주는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서영은 사냥감 옆에 서는 대신 사냥감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제호장 가르치는 자, 지켜보는 자. 캐스팅이 발표된 뒤 서영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허설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늘리고 나율에게 직접 연기 지도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작진이 놀랐지만 서영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 주연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고. 8주간의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인내심 있게, 부드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나율을 가르쳤습니다. 발성을 교정하고 대사의 감정을 파고들게 하고 무대 동선을 몸에 익히게 했습니다. 나율이 2절 후반에서 호흡이 끊기면 횡격막을 더 밀라고 지도했고, 대사에서 분노만 느끼겠다는 나율에게 분노 밑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율은 점점 서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디션에서 1등이 아니었는데 왜 캐스팅했느냐고.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내 눈이 좋았다고. 무대에 서고 싶다는 간절함이 눈에 있었다고.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간절함은 못 가르친다고. 나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 나율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지만 나율이 고개를 숙인 사이 서영의 눈은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리허설 시간 외에도 서영은 조용히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조연출 유진에게 나율의 리허설 외 스케줄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고, 재단 내부 시스템에서 나율 관련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도경 감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경이 건넨 감사 자료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나율에게 들어간 총 금액이 5억 5천만 원. 신인 육성 프로그램 외에 문화교류 사업, 해외 연수 명목으로 분산 집행된 것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청담동 비클리닉 비용이 문화교류 사업 명목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재단 법인카드로 한 호텔의 스위트룸이 격주 금요일마다 6개월간 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영이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3초, 다시 넘겼습니다. 도경이 이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서영은 부탁했습니다. 현태가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면 안 되니 완벽하게 못을 박을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달라고. 도경은 2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서영과 현태. 현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이드 테이블의 현태 휴대폰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리허설 너무 힘들었어요. 선배님이 엄격하세요. 이사장님이 응원해 주셔서 버텼어요. 발신자 이름 옆에 별 모양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율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화면을 3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고쳐 덮고 몸을 돌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올 때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대 밖에서 우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6장 무대가 보여주는 것. 리허설 6주차. 나율의 실력은 분명히 향상되었지만 주연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막 클라이맥스 장면 리허설에서 나율이 대사를 쳤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만 숨을 쉴 수 있어. 이 조명 아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울림이 없었습니다. 서영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나율에게 이 대사가 진짜 그렇게 느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프리마돈나는 무대가 없으면 자기가 사라진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나율은 무대 밖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대사가 안 먹히는 거라고. 그리고 서영은 나율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무대가 아니면 어디로 갈 거냐고. 그 순간 나율의 눈에 진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 무대가 없으면, 현태의 투자가 없으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나율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반주자에게 눈짓하고 나율의 자리에 서서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8년간 무대를 떠났던 서영의 목소리가 리허설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6세의 목소리는 20대의 기교는 없었지만 30년의 세월이 담긴 깊이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리허설실의 스태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연출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율이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외, 질투,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느낌이라고, 따라할 필요 없이 내 방식으로 찾으면 된다고 말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범은 리허설실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진짜 프리마돈나가 누구인지. 리허설이 끝난 뒤 나율은 화장실에서 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못할 것 같다고 서영 선배가 직접 불렀는데 차원이 다르다고 호소했습니다. 현태는 달래듯 서영이 원래 그렇다고, 자기가 최고인 걸 보여주려는 거라고, 프레스콜까지 더 다듬으면 되니 레슨을 추가하고 보컬 코치도 더 붙여주겠다고, 돈은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유진이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 서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영은 듣고 난 뒤 유진에게 이건 내가 들은 거고 남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진이 이사장이 나율에게 돈을 대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물었지만 서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조연출이고 내 일은 무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지 무대 밖의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유진이 나간 뒤 서영은 서재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증거들, 재단 기금 내역, 나율의 레슨 스케줄, 현태의 카드 사용 내역, 호텔 결제 기록. 서영은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나율이 현태에게 전화한 사실, 돈은 걱정 말라는 현태의 발언,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 파일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벽에 걸린 프리마돈나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배우 사진이 들어가지 않은 실루엣만 있는 포스터. 그 실루엣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될지 이 시점에서 서영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7장 폭풍전야. 재단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경이 감사보고를 하며 몇 가지 항목에서 세부 증빙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인 육성 프로그램과 해외 문화 교류 사업이었습니다. 현태는 여유롭게 투명한 운영이 최우선이니 바로 보완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끝난 뒤 현태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측근 박태식 이사를 붙잡고 신인 육성 프로그램 집행 서류 중 김나율 관련 건을 다른 신인들 이름으로 분산시켜 재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식이 감사가 이미 봤으면 어떡하느냐고 불안해했지만 현태는 차가운 눈으로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서영이 기둥 뒤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화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긴박한 표정을 읽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서영은 곧바로 도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서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을 확보했느냐고 물었고 도경은 이미 별도 보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서재에서 공연 개막일까지의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개막 6주 전 프레스콜, 개막 4주 전 이사회 임시 소집 준비, 그리고 개막 당일. 서영은 개막 당일 옆에 물음표를 쓰고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프레스콜 날이 왔습니다. 기자들과 평론가들이 객석에 앉았고 현태는 VIP 좌석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막의 주요 장면이 공개되었고 나율은 프레스콜용으로 준비된 장면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백서영의 작품치고는 주연이 약하다는 평가가 속삭임으로 오갔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율의 경력이 짧은데 주연으로 캐스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작품은 완성된 디바가 아니라 디바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고 배우의 성장이 곧 작품의 내러티브라고. 논리적이고 반박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직접 무대에 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는 배우의 것이고 자기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미 의상실에는 서영의 치수에 맞춘 프리마돈나의 산막 의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개막 1주 전 최종 런스루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율이 2막 클라이맥스를 연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마지막 고음 파트에서 목이 갈라졌습니다. 나율이 멈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무대로 올라가 괜찮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나율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개막일에는 내가 이 무대의 주인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무대라고. 나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격려이면서 동시에 작별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개막 3일 전 금요일 밤 현태가 재단 이사들과 저녁 약속이라며 외출했습니다. 서영은 소파에서 대본을 보며 즐거운 저녁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현태가 나간 뒤 서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금요일, 격주 금요일, 호텔 스위트룸. 서영은 서재로 가서 파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본 세 부를 만들었습니다. 한 부는 도경에게, 한 부는 변호사에게, 한 부는 자신의 금고에.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은 끝났다고. 이제 본 공연이라고. 제8장 개막. 개막일 저녁 대극장 앞은 화려했습니다. 레드카펫, 카메라 플래시, 문학의 인사들의 행렬. 현태문화재단 이사진 전원이 서영의 초대로 VIP석에 앉았습니다. 한도경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 서영이 나율의 분장실을 찾았습니다. 무대 의상을 입은 나율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떨린다고 무섭다고 말하는 나율에게 서영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떨리는 게 정상이라고.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는 무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떨림이 노래가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버티라고. 나율이 서영의 손을 꽉 잡으며 선배님이 가르쳐 준 것 다 기억하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나율이라는 배우의 성장을 진심으로 원했고, 동시에 나율을 자신의 각본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모순 속에 있었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가서 빛나라고. 막이 올랐습니다. 1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나율이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고 연기도 리허설보다 나았습니다. 서영은 프로듀서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인터미션 때 서영은 조용히 백스테이지를 움직였습니다. 음악감독 정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2막 클라이맥스에서 백업 트랙을 끄고 라이브 반주만 남기라고. 그리고 의상실에서 프리마돈나의 3막 의상을 자신의 대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반까지 나율은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가 다가오면서 목소리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떨림, 고음의 불안정, 그리고 클라이맥스. 프리마돈나가 모든 것을 잃고 빈 무대에 혼자 서서 마지막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 음향 부스에서 정민이 백업 트랙을 껐습니다. 피아노 한 대와 나율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나율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4소절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5번째 소절에서 고음이 갈라졌습니다. 나율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6번째 소절, 목이 잠겼습니다. 나율이 멈추었습니다. 무대 위의 정적. 2천석 관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의 불안한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율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캐릭터의 눈물이 아니라 배우의 눈물이었습니다. 프로듀서석에서 서영이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재구장, 진짜 프리마돈나. 서영은 의상실로 갔습니다. 8년 만에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프로듀서 백서영의 눈이 사라지고 배우 백서영의 눈이 돌아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나율이 떨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의 술렁임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왼쪽에서 서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프리마돈나의 의상을 입고 조명이 서영을 비추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 나율 옆에 섰습니다. 나율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놀람, 안도,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 서영이 나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율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 눈짓을 보내자 음악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이 노래했습니다. 8년의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46세의 목소리. 20대의 기교는 없었지만 30년의 세월이 담긴 깊이,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 무대를 떠난 배우의 그리움, 모든 것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는 여자의 존엄. 그 모든 것이 한음에 실려 극장의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율은 서영의 손을 잡은 채 무대 위에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배우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캐릭터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마돈나의 자리를 넘겨주는 옛 디바의 눈물. VIP석의 현태. 서영이 무대에 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의 눈이 관객석을 훑다가 현태와 마주쳤습니다. 서영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채로 가장 높은 음을 불렀습니다. 그 음이 극장을 관통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정적, 그리고 폭발하는 기립박수.
2,000명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율이 서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 나율을 안아주었습니다. 관객들은 두 여자의 포옹에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태만이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양손이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10장 커튼콜 뒤의 진실. 공연이 끝난 뒤 로비에서 기자들이 서영에게 몰려들었습니다. 8년 만의 무대, 예정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무대가 자기를 불렀다고. 주연 배우가 한계를 만났을 때 프로듀서로서 작품을 지켜야 했고, 솔직히 무대가 그리웠다고. 나율의 중도 하차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나율은 오늘 무대에서 가장 용감했다고.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무대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진짜 배우는 무대에 남는 사람이라고. 멀리서 나율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나면 다음은 무대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VIP 라운지. 현태가 이사들에게 둘러싸여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가 무대에서 무너진 것에 대한 의문, 신인 육성에 상당한 재단 기금을 투입했는데 결과가 이러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현태가 라이브 공연의 변수라며 넘기려는 순간 한도경이 서류 봉투를 들고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감사보고서였습니다. 지난 2년간 기금 집행 내역을 정밀 감사한 결과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지출이 확인되었다고. 총 5억 5천만 원 이상이 한 개인의 성형, 개인 레슨, 호텔 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재단 정관에 위배된다고. 관련 서류가 사후 조작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고.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술렁였습니다. 현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감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막으려 했지만 도경은 단호했습니다. 이사회 전원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그때 현태의 시선이 라운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 의상에서 갈아입은 블랙수트, 팔짱을 낀 채 감정 없는 눈으로 현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오며 자신도 보충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의 서류 봉투에는 날짜별 지출 기록, 호텔 결제 내역, 서류 조작 정황, 법률 자문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조현태에 대한 자료라고. 재단의 돈을 개인적 관계를 위해 사용한 것은 배임이며 서류를 조작한 것은 문서 위조라고 말했습니다. 현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현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라운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자신을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든 사람, 자신이 만드는 무대 위에 다른 여자를 올리려 한 사람. 서영이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고. 무대 밖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줬다고. 서영이 돌아섰습니다.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사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따라왔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11장 빈 무대. 서영은 복도를 걸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텅 빈 무대에는 작업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2,000석의 빈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도 없고 관객도 없고 음악도 없었습니다. 서영이 눈을 감고 노래했습니다. 아무런 반주 없이 프리마돈나의 마지막 아리아. 모든 조명이 꺼져도 모든 박수가 멈춰도 나는 여기 서 있다. 이 무대가 나의 전부였으므로, 이 무대가 나를 버리지 않았으므로 나는 여기 서 있다.
서영의 목소리가 빈 극장을 채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옆에서 정민이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고 유진도 말없이 서영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서영이 눈을 떴습니다. 텅 빈 객석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8년간 이 미소를 잃고 있었다는 것을 서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막. 3개월 후 서영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단 이사회에서 현태의 해임 결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서영은 법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작은 극장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200석짜리 소극장. 재단의 대극장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으로 빌린 곳이었습니다. 간판에 서영 프로덕션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민이 200석이라며 2000석에서 200석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0명을 올릴 수 있으면 2만 명도 올릴 수 있다고. 이번에는 직접 무대에 서겠다고. 어느 날 소극장 연습실에서 서영이 혼자 발성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나율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율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과의 관계도 재단 돈도 다 자기 욕심이었다고.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다고. 서영이 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앉으라고 하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그날 무대에서 무너졌을 때 도망치지 않았다고. 그게 배우라고. 남의 돈으로, 남의 힘으로 선 무대는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 서야 내 무대가 된다고. 그걸 배웠으면 됐다고. 나율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기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무대한테 물어보라고. 나율이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서영이 불렀습니다. 다음 오디션에는 내 실력으로 오라고. 나율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짚었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첫 음을 쳤습니다. 6개월 후 소극장 200석이 만석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서영이 섰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이 아니라 심플한 검은 드레스. 장식 없이 오직 목소리와 존재감만으로. 객석 첫 번째 줄에 정민과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이 두 손을 모아 응원을 보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이 노래했습니다. 20대의 기교도 30대의 화려함도 아닌 46세 백서영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삶의 무게와 고통과 기쁨이 모두 담긴 목소리. 200석의 작은 극장이었지만 서영의 목소리가 채우는 순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영이 마지막 음을 불렀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미소였습니다. 무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거대한 후원이 없어도 무대 위에 진심으로 서면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서영은 프리마돈나였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프리마돈나. 이 무대가 그녀의 전부였으므로